네, 여러분. 2024년 신유형 세 번째 영상입니다. 함수 3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누적 개수 구하시는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sum, left, right, if 함수 사용해서 토익이 550이다 라고 적혀 있을 때 토익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누적 개수라는 게 한 칸씩 내려가면서 토익을 또 만나면 2개, 만나면 3개, 또 만나면 4개, 이렇게 개수를 계속 하나씩 더해주는 게 누적 개수였죠. 1번 문제도 토익 1이라고 표시를 하고, 두 번째 토익을 만나면 토익 2, 세 번째 토익을 만나면 토익 3, 네 번째 만나면 토익 4, 이렇게 출력되도록 하라는 문제예요. 문제 지문이 좀 길지 않지만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적은 거고, 시험에서는 누적 개수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도록 좀 더 길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토익이라는 걸 찾아서 몇 개인지 개수를 세야 되는 거죠. 우리 기존 영상에도 누적 개수를 세는 문제가 있는데, 구조를 먼저 보시면 sum을 이용한 누적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배열 수식에서 sum을 이용해서 개수를 세라. 그럼 조건 곱하기 1이었단 말이죠. 조건 할 때 그냥 개수를 구하는 배열 수식에서는 범위는 조건 이렇게 했었죠. 근데 누적 개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셀은 절대 참조를 하고, 바로 뒤에 첫 셀을 똑같이 입력해 주는데 절대 참조하지 않게 작성을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5셀에서 결과를 구할 때는 D5부터 D5까지 딱 한 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오면 D5부터 D6, 세 번째 칸으로 내려오면 D5부터 D7, 네 번째는 D5부터 D8로 바뀔 수 있도록 셀 주소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 구해서 아래로 셀복 살 때 아래로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앞에 있는 셀은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D5부터 라는 설정이 되는 거고, 뒤에는 상대 참조로 놔뒀으니까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D6, D7, D8 따라 내려가니까 범위를 드래그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 개수 구하실 때는 첫 셀부터 첫 셀로 범위를 잡아주는데, 앞에 있는 첫 셀은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이게 공식이었죠. 누적 개수 구하실 때. 누적 개수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만 딱 끝나요. 그런데 식이 길어지는 이유는 토익도 찾아야 되고 엑셀도 찾아야 되고 포인트도 찾아야 돼요. 총 3가지 시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식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첫 번째로 토익 누적 개수 구하는 식을 세워놓으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반복인데 과목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구조를 잡아보면, 만약에 시험 과목이 토익과 같으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토익하고 누적 개수를 세서 출력을 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엑셀과 같으면 엑셀하고 누적 개수 표시하는 거 출력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포인트와 같으면 포인트 누적 개수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구조만 봤을 땐 간단해요. 그리고 보면 똑같이 반복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과목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시험 과목이 지금 토익 350, 엑셀 450 뒤에 막 숫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도 토익 550일 때 토익 1 이렇게 뒤에는 개수만 세는 거잖아요. 토익이라는 문자만 찾으면. 그래서 left를 써서 시험 과목이 토익과 같은지를 비교할 거예요. 만약에 left 함수로 D5셀 시험 과목 5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게 토익과 같으면 이게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 토익 누적 개수 출력해라. 자, 여기서 토익하고 괄호 열고 누적 개수 구한 계산 결과가 뜨고 괄호 닫는 거 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익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거, 얘는 텍스트죠. 이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 1, 2, 3 숫자만 누적 개수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고, 나머지 토익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건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익과 같으면 출력해야 되는 건 토익 괄호 여는 것까지를 큰 따옴표 안에 넣었어요. 텍스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적 개수는 위에서 계산한 누적 개수 공식을 써줘야 되니까 앰퍼샌드로 텍스트랑 함수를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앰퍼샌드 쓴 거예요. 텍스트랑 함수, 함수랑 함수, 텍스트랑 텍스트, 뭐든지 서로 다른 개체를 연결해줄 때 사용하는 게 연결 연산자 앰퍼샌드 요거 작성하는 거예요. 왜 여기 사이뜨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앞뒤로?
아니에요. 프로시저 창에서만 조심하시면 되고 함수 쓸 때는 그냥 다 써도 되는데 이걸 다닥다닥 붙였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 불편하잖아요. 저는 사이뜨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적 개수 구하는 공식이 여기 들어갔죠. 비교연산 들어갔기 때문에 조건식을 괄호로 안 묶어주면 에러가 나니까 괄호로 묶은 조건 곱하기 1. 그래서 썸 사용한 누적 개수식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닫아줘야 되잖아요. 뒤에 얘도 텍스트니까 앰퍼샌드 괄호 닫는 거. 이건 텍스트예요. 그냥 문자 출력하려고 쓰는 거예요. 큰 따옴표 안에 괄호. 이게 함수 괄호가 아니라 그냥 출력하는 괄호. 자, 그럼 첫 번째 토익 비교하는 식이 끝났어요. 그럼 if 끝나면 쉼표. 토익의 누적 개수 구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엑셀이면 이라고 해줘야 되니까 쉼표 찍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레프트로 왼쪽 5개 가지고 온 게 엑셀과 같으면 엑셀의 누적 개수 쉼표.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레프트 5개 가지고 온 게 포인트와 같으면 포인트의 누적 개수.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해요? 과목이 3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닫는 첫 번째는 첫 번째 if 괄호, 두 번째 괄호는 왜 닫아요? 두 번째 if 괄호 때문에. 맨 뒤에 괄호는 왜 닫아요? 첫 번째 if 때문에. 그래서 괄호 마지막에 몰아서 닫아주면 if 중첩 한 거예요. if 안에 false 자리에 if를 계속 중첩해서 토익일 때, 그렇지 않고 엑셀일 때, 그렇지 않고 포인트일 때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이걸 다 합해서 한 줄로 출력하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럼 학생분들이 당황부터 하시죠. 이거 너무 긴데 라고. 그런데 잘 보세요. 앞에 거 복사해서 false 자리에 붙여놓고 토익만 엑셀, 토익만 엑셀, 토익만 엑셀로 바꿔주면 돼요. 또 쉼표 찍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붙여넣기 포인트 토익만 포인트로 토익만 포인트로 그리고 마지막에 끝났으니까 if 괄호 3개 하나 둘 셋 if가 3개 열렸으니까 괄호도 3개 닫아주는 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토익에 대한 결과 출력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작성해 볼게요. 이 5셀 클릭하고 옆에 클릭하려면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등호 입력하고 if 탭 괄호 열렸어요. 시험 과목의 왼쪽 5개를 가지고 온 게 토익과 같으면 left L2 하면 left 탭 DO 쉼표 O 괄호 닫으면 왼쪽 5개 가지고 와서 토익 되겠죠? 같냐? 뭐랑? 토익이랑 큰 따옴표 쉼표 누적 개수 출력하는 거 일단 토익 괄호 여는 건 텍스트로 할 거니까 큰 따옴표 토익 괄호 열고 큰 따옴표까지 해서 텍스트로 먼저 출력하고 앰퍼샌드 연결해줘야 되니까 뭐랑 누적 개수 구하는 sum 함수랑 sum 요거는 다 쓰는 게 빨라요. 탭 left 근데 조건은 비교연산 때문에 묶어줘야 되니까 괄호 하나 더 쓰고 L2 탭 자 여기서 이제 D5셀을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D5셀에서 D5셀을 어떻게 또 클릭해요? 요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누적할 때 그냥 콜론을 찍어버리면 뒤에 자기 자리에 셀 주소를 다시 불러온다 그랬죠. 그래서 D5 클릭하고 콜론만 찍어주면 돼요. 콜론 그리고 쉼표 O 괄호 닫으면 이 한 칸에서 왼쪽 5개 가지고 와서 는 엑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앞에 있는 D5셀은 고정을 해줘야 내가 아래로 셀 복사해도 D5셀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범위를 드래그 해주는 효과가 난다 그랬으니까 F4키 한번 눌러서 앞에 있는 셀만 절대 참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면 레프트 조건 끝났죠? 괄호 닫아서 조건을 묶어주고 곱하기 1 하고 괄호 닫으면 썸 함수 이용한 누적 개수 자 그럼 누적 개수 숫자 1이라고 이제 뜨는 식 작성했으니까 뒤에 괄호 닫아주는 문자 때문에 앰퍼샌드 큰 따옴표 괄호 닫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 토익 숫자 1 뜨는 거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토익이 아니고 엑셀이면을 작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쉼표를 한번 찍고 앞에 등호 뺀 전체 if를 복사를 해요. Ctrl C 그리고 맨 뒤에 한번 클릭하고 Ctrl V 한 번 더 Ctrl V 총 2번을 해놔요. 왜? 어차피 엑셀하고 포인트 2개 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더 없잖아요. 엑셀하고 포인트까지만 쓰면 되니까 맨 뒤에서 커서 껌뻑거리고 있을 때 쉼표 지워주고 뒤에 false 더 안 오니까 괄호 3개 하나 둘 셋 미리 닫아놔요. 일어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거죠. 첫 번째는 토익이었고 두 번째 if에서는 토익이 아니라 엑셀 얘도 엑셀 또 엑셀
어머, 제가 여기를 엑셀이라고 써놨었군요. 첫 번째 토익, 두 번째가 엑셀, 세 번째는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오타 없는지 확인 마지막까지 했고요. 엔터. 아래로 셀 복사. 토익 1, 2, 3, 토익 4까지. 엑셀은 엑셀 1, 2, 3 누적 개수를 제대로 구해주고 있죠. 되셨나요? 식이 길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하나 구해서 복사 붙여넣기 2번 연속으로 한 다음에 괄호 3개 닫고 수정만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식만 잘 세우면 뒤에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산 결과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배열 수식 관련된 문제들은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이 아무리 길어져도 맨날 나오던 유형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에서 말만 바꾸는 거지. 계산 수식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열 수식하고 사용자 정의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 길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잠깐 다른 짧은 문제들 먼저 풀고 다시 또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로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점수를 사용해서 검정별, 하얀별과 같은 형태로 순위를 표시해라. 표시 예로 나와 있죠. 총 10개 별들 중에서 6개가 검정이면 나머지 4개는 하얀별이 출력되도록 하래요. 함수는 랭크 EQ랑 repeat 함수 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JR의 순위를 구할 건데 점수 사용해서 시험에서 이렇게 혼동되게 안 나올 거예요. 합계 점수 사용해서 순위를 구할 건데 1등이면 검정별 하나, 나머지는 흰색별. 2등이면 검정별 2개, 나머지 흰색별.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봤었죠. 랭크 EQ 함수는 순위 구하는 함수인데 배 값을 써주고 뒤에 범위를 잡아주면 범위에서 이 앞에 값이 몇 등인지를 숫자로 반환하는 함수였고, 리피트 함수는 문자를 앞에 써주고 뒤에 반복할 횟수를 적어주면 뒤에 있는 숫자만큼 앞에 문자를 반복시켜주니까 리핏 안에 랭크 EQ로 등수 구한 숫자를 반복할 횟수에 적어주면 출력이 되겠죠. 이 형태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그래서 리피트 함수로 검정별 출력해라. 어떻게? 랭크 함수로 순위만큼 1등이면 하나, 2등이면 2개, 3등이면 3개 이렇게. 자, 그런데 흰색별은 기준이 뭐예요? 10개 중에 검정별 출력하면 나머지가 흰색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색별은 몇 개 출력해야 돼요? 10개 빼기 랭크만큼. 1등이면 검정별 하나인데 그럼 나머지 9개가 흰별, 2등이면 검정별 2개인데 8개가 흰별 이어야 되니까 10 빼기 랭크를 하면 순위 개수만큼 출력하고 난 나머지가 흰색별로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함수 2개를 따로 쓰는 거예요? 아니죠. 검정별 먼저 출력하고 나면 흰색별을 반복하는 함수 계산 결과를 출력해 이 2개를 연결시켜줘 라고 하면 되니까 뒤에&를 써준 거예요. 이 검정별 뒤에 흰별 앞에 리핏과 리핏 사이에&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검정별 먼저 반복 출력하고 나서 뒤에 이어서 흰색별 반복 출력. 그럼 이제 랭크 EQ에 식을 세워주면 되죠. 랭크는 값, 쉼표, 범위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합계 점수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H5셀이 합계 전체 중에 몇 등이냐? H5부터 14 중에 몇 등이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 구해서 아래로 셀 복사할 건데 앞에 숫자는 내가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그 다음 합계 점수들로 바꿔줘야 되지만 뒤에 범위는 어느 순위를 구하더라도 전체 합계해서 구해야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할 거예요. 되시죠? 바로 작성해 볼게요. 옆에 클릭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수식 입력줄 등호 입력하고 반복할 거예요. 리핏. 이거는 다 쓰는 게 빨라요. 리피트 탭. 뭘 반복해요? 검정별. 큰 따옴표 안에 문자는 써줘야 되니까 큰 따옴표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검정별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옆에 있는 숫자 8 눌러도 검정별 출력돼요. 큰 따옴표, 쉼표. 얼만큼 반복할 거예요? 등수만큼. 랭크 EQ 쓰라고 했으니까 RANK. 아래 화살표 한번 탭. 어디 가지고 등수 구해요? 합계 가지고. D5셀, 쉼표. 어느 범위에서 합계 점수예요? 합계 전체. 아래로 셀 복사할 거니까 얘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F4키 절대 참조. 가로 닫으면 등수 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한 번 더 닫아야 리핏 가로 닫히고 &.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리핏을 쓸 건데 흰색 별인 거고 10 빼기만 추가하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복사예요. Ctrl C 뒤에 클릭 붙여넣기. 그래서 검정별을 미음 한자키 눌러서 흰색별로 바꿔주고 숫자 7 해도 되고 이거 더블 클릭해도 되고 랭크 앞에 클릭해서 10
빼기만 해주면 이 식을 처음부터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수정해주면 되니까 엔터. 그럼 2등일 때는 검정별 2개, 아래로 셀복사. 1등일 때 검정별 하나, 3등일 때 검정별 3개, 나머지는 흰색별로 채워서 총 10개의 별이 출력되도록 했어요. 되셨죠? 아까보다는 식 짧아졌고 리핏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별만 흰별로 수정하고 10배기만 추가했고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그러면 굳이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빨리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스킬들이 늘어나는 거라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함수 구조를 다 알고 있어야 아니 왜 리핏 안에 랭크를 넣는 거지? 라는 질문을 안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리핏 함수는 뒤에 숫자를 써야 되잖아. 근데 지금 검정별을 등수로 출력하려네? 아 그럼 랭크가 들어가겠네. 왜냐면 랭크의 계산 결과가 숫자로 나오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만 빨리빨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1급은 시험 문제 45분 안에 내 파트를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함수 파트는 함수가 5문제나 있고 함수식이 짧지도 않고 길잖아요. 그걸 다 머릿속에 안 외우고 있으시면은 그 시간 안에 풀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반복을 하고 시험을 보셔야 한 번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운에 맡겨서 내가 아는 함수 나올 때까지 시험을 봐야지,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연습을 힘들게 하고 시험은 한 번만 보고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은 거죠. 그 정도로 반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막 계속 억지로 공식을 외우려고 리핏은 출력 문자, 쉼표, 반복할 횟수 이렇게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식작성을 계속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 밑에 설명도 뜨니까 그게 빨리빨리 생각이 나요. 작성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러다가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이거를 막 지금 시작하실 때 공식을 무조건 다 외워놓고 시작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따라서 써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노트에다가 직접 필기해서 식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키보드로 계속 반복하면 좋기는 하거든요. 이게 쓰면서 외우는 거랑 키보드로 그냥 때려서 치는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천천히 쓰면서 머릿속에 한번 각인을 시켜주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싫다 그러시면 계속 키보드로라도 식을 계속 반복해서 정말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 저는 계속 알려드리지만 100번을 목표로 잡고 하시다 보면 100번까지 다 못 가요. 그 전에 외워져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3번째 마지막 문제 볼게요. 합계가 150 이상이면서 학과가 도거동문학이면 1차, 컴퓨터공학이면 2차, 나머지는 3차. 여기서 쉼표 끝났어요. 그러면 요 앞에 합계가 150 이상이면서 3차까지가 AND로 묶여야 되는 거죠. 그 외 일반 그랬으니까 150 이상이 아닐 때 일반인 거예요. 자 근데 if하고 select 같이 쓰래요. select case 쓰라는 거죠. 함수 이름은 fn 지원 분류. 자 그러면 만약에 합계가 150 이상이면서 도거동문이면 1차, 컴퓨터 2차, 나머지 3차까지를 150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if를 묶어주고 else 한 다음에 그 외 일반으로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select를 쓰는 곳은 도거동문이면 1차, 컴퓨터 2차, 나머지 3차를 select case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험에서는 함수 구조 당연히 그림으로 제공해 줄 거예요. 저는 요 밑에 그냥 간단히 적어드리면 합계, 과 인수 2개를 사용한 fn 지원 분류라는 함수 이름을 쓸 거예요. i열의 지원 분류의 결과를 구할 거예요. 자, 함수 만들 거니까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 함수 만들려면 우클릭, 삽입, 모듈, 퍼블릭 펑션, 그거는 그림 다 나오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퍼블릭 펑션 한 칸 띄고 함수 이름 fn 지원 분류 괄호 열고 인수 하나 합계 쉼표 학과 인수 2개 엔터 치면 오타 안 났을 때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고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만약에 합계가 150 이상이면 그러면 자 엔터 치고 else를 미리 써놓을까요 우리? 헷갈리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출력할 거래요. 함수 이름한테 결과 출력해야 되죠. fn 지원 분류는 일반, 엔터, if 끝나면 end if. 자, 합계가 150 이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뉜 거예요. 이제 150 이상이면 1차, 2차, 3차 나누기 위해서 여기서 select case. 저는 보기 편하려고 탭키 써요. select case. 이제 학과가 도거동문인지 컴퓨터인지 나머지 세 가지 비교할 거니까 여기서 학과에 따라서 골라줘라. select case 학과. 엔터 치고 또 역시 앞글자 대문자로 바뀌었고요. 저는 보기 편하려고 들여쓰기. 케이스 도거동문학일 때 1차라고 출력해라. 엔터 탭. 함수 이름한테 돌려줘야죠. 결과 출력은 fn 지원 분류는 1차. 자 그럼 뒤에 컴퓨터 공학 나머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굳이 또 쓰지 말고 두 줄 복사 엔터 붙여넣기. 엔터
붙여넣기. 셀렉트 닫아야 되니까 and 셀렉트 미리 써놓고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컴퓨터 공학 2차. 나머지는 그랬으니까 케이스하고 조건 쓰는 게 아니라 else 3차.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합계가 150 이상이 아닐 때 그 외에 그랬으니까 이거 쉼표 찍힌 거 구분하시면 돼요. 쉼표 찍고 그 외에 그랬으니까 else 지원 분류 일반. 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함수 작성해보러 갈까요? 엑셀 클릭하고 지원 분류 첫 셀 클릭하고 는 하고 FM 벌써 쓰면 함수 이름 떠야 되고요. 인수는 2개였죠. 합계랑 합과. 보세요. 제가 이제 HO 셀 클릭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함수 쓰실 때 IO 셀은 선택만 하고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는 FN 지원 분류 합계 클릭 쉼표 합과 클릭 이렇게 인수 2개 여기 인수 2개 쓰라고 구조 나왔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하나 구했으니까 아래로 셀 복사 나오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함수만 총 6문제 풀어보셨고요. 다음 영상은 액세스 문제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